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인벤터 수입 지금 저희가 하고 있죠. 예제 두 번째입니다. 자, 일단 화면에 이제 이상한 게 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이번 예제 이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일단 이번 예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실무 때 이제 경험을 했던 건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예제를 가지고 모델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모델링을 해본 적은 없고, 제가 실무에서 경험했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이때 수입을 쓰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수입 명령 가르칠 때 이제 요 예제를 잠깐 활용을 하는데, 일단, 제가 했던 일 중에, 어제 잠깐 얘기 나왔지만, 두산 인프라코어 쪽 관련해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직장, 회사 생활 처음 할 때 직장이 이제 제가 처음 들어갈 때는 그때는 두산 인프라코어는 아니었고요. 대우중공업이었습니다. 대우중공업이었고 제가 회사 퇴사할 때 한 3년 정도 다녔는데 그 중간에 이제 대우중공업이 두산 인프라코어로 합병이 되면서 두산 인프라코어로 바뀌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일했던 직장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동화 라인 회사는 아니었고요.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만드는 그 중장비들의 이제 일부 부품들을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는 1차 벤더에 속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납품했던 품목이 좀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포크레인, 우리가 이제 포크레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굴삭기 또는 굴착기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그게 있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생산했던 게 이제 여기 있는 요 파일 중에 이제 요 부분을 붐이라고 합니다. 붐을 생산을 했었고, 그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거를 암이라고 해요. 암을 생산을 했습니다. 붐과 암. 그리고 이제 얘를 버켓이라고 하죠. BUCKET인가? 버켓. 그래서 요 버켓도 생산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하부 차체, 요거는 아니고, 요 안쪽에 들어가는 이제 요 무한궤도를 돌려주는 이제 요 바퀴들은 아니고, 그게 붙는 하부 차체 전체를 다 만들었어요. 하부 차체를. 그걸 다 생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굴착기 중에는 이제 요렇게, 이제 생산을 했었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번 예제하고 이제 굴착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했던 거는 이제 포크레인. 여러분들이 잘 아는. 포크레인 쪽도 했었는데, 포크레인 쪽에서는 이제 요건데, 이제 요걸 마스트라고 했나?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마스트라고 했나? 요 이제, 지게발 올라가는 레일 있죠? 이게 이제 2단 레일이 있고 3단 레일이 있고 제가 있을 때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요 레일 요 프레임들을 만드는 제조하는 걸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붕 요 위에 얹어지는 요 상부 플레이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 전체 지붕 프레임 요렇게 돼 있는 그렇죠? 요 지붕 프레임 요것들을 생산을 했어요. 상부 프레임은 지금 여기 이미지에도 보시면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냥 평철이라고 해서 기다란 철판을 막 엮어가지고 빗살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생산을 했었고 지금 이미지에서 대충 보일 거예요. 평철 엮은 거로. 예, 평철 절단해서 대충 엮어서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요 프레임인데 요 프레임은 특별한 형광을 이제 절곡을 해서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 형광을 절곡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아마 모델링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수입을 쓰면 유용할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 경험에 근거해서 이제 제가 이제 수입용 예제로 저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지금 할 거는 이 지게차의 지붕의 다리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 부분을 이제 모델링 하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배경은 이렇다. 그래서 저 지붕을 할 때 저 지붕 다리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요 다리발 돼 있는 요 형광 자체가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저 퇴사할 때 거의 퇴사할 때 나온 형상이에요. 퇴사할 때 나온 형상이고 원래는 그냥 사각이었습니다. 그냥 사각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스퀘어 파이프 각철이라고 하죠. 각형광 각철이라고 하면 그냥 사각 속이 꽉 차 있는 솔리드 각철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사각형광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절곡을 했었는데 퇴사할 때쯤 되니까 좀 이형광이라고 해서 이제 그냥 사각이 아니라 형상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2단으로 돼. 그래서 여기 좀 파져 있고 여기 좀 파져 있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예시는 이제 이형광을 사용을 한 걸로 돼 있어요. 이제 이형광이 일반적인 요 사각보다 더 좋은 점은 이형광이 안쪽으로 이렇게 절곡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동일한 사이즈라고 하면은 요 프레임의 강성이 좀 더 좋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프레임 강성이 좀 더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냥 각형이면은 지금 얘는 지금 안쪽에 도어가 없잖아요. 예, 도어 갖고 완전 오픈돼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 이제 도어가 들어가는 타입의 지게차다라 그러면 각형광은 이제 도어 스토퍼 같은 걸 이렇게 추가로 별물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형광은 여기에 도어가 들어가면 돼요. 요 홈 파져 있는데 그대로. 그래서 이형광 쪽이 일반적으로 도어나 그런 걸 설치하기 훨씬 좋아요. 만약에 앞유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앞유리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되는 거죠. 저 파져 있는 곳에. 그래서 훨씬 더 사용하기 좋다. 단지 이제 이형광 같은 경우는 강성이 좀 더 높고 형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요 밴딩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밴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요 절곡되는 절곡부, 여기 둥그렇게 말리는 저 부분인데, 저 부분이 이 형상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얘가 그러기 어려워요. 왜냐면 이렇게 돌아가면은 파이프가 이렇게 두께를 가지고 돌아가면은 여기는 압축이 돼야 되고 여기는 인장 늘어나야 되거든요, 형상이. 그러면은 얘가 이 라인을 그대로 이 형상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얘는 압축돼서 또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쪽이 좁아지는 현상인데 그걸 막아가면서 절곡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나마 그냥 사각 형태니까 그걸 해주기가 좀 편한데, 얘는 이형광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됐어요. 처음에 할 때, 절곡할 때. 그래서 몇 번의 테스트를 하고 그 안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걸 막아주는 이제 가이드를 넣어주는데, 그 가이드를 몇 번의 시험을 통해서 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그 전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요거를 띄워놨습니다. 예, 요건 다 듣게요, 이제. 닫고. 자, 그래서 처음 예제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각형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파이프 섹션 디테일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왔고, 이제 요 파이프가 요렇게 간다. 그렇죠? 얘가 이제 좌우에 붙고, 차의 좌우에 붙어서 뼈대를 이루고 거기에 지붕을 얹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간다. 이제 여기 스트레이트로 서 있는 부분은 어렵지 않겠죠. 그냥 돌출로 해주면 돼요. 이 각형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돌출로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요렇게 꺾이는 요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여기서 좀 인벤터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저거 수입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수입 안 써도 가능해요. 수입 안 써도 가능한데, 수입 안 써서 가능하더라도, 수입을 해주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뭘 핵심으로 삼는다? 이 프로파일 단면을 핵심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굳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수입으로 처리해주는 게 좋다. 자, 어쨌든 이제 요거를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컨트롤 N 누를 거고요. 자, 스탠다드 IPT 해서 작성.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일단은 요 스트레이트 먼저 처리를 할까요? 스트레이트. 저거는, 저는 지금 도면을 그릴 때 지금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요걸 정면으로 놓겠습니다. 이 상태를 정면으로 놓을게요. 그렇죠? 지금 요렇게 보이는 상태가 여기 정면도가 되는 상태가 딱 되게 그렇게 놓을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놓겠다라고 저는 계획하고 가는 겁니다. 꼭 그렇게 놓을 필요는 없어요. 엄밀히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게차 형태로 봤을 때 정면은 어디예요? 요 부분이 정면이죠. 이 부분이 정면이니까는 어떤 분은 얘를 모르다요. 우측면으로 놓고 난 작업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측면으로 놓고 작업하겠다. 근데 요게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고, 그냥 저는 그냥 여기 가장 넓은 면이니까 쟤를 정면으로 놓고 그냥 그릴래. 어차피 조립할 때 이제 위치 바꾸는 건 내가 바꿔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예, 그렇게 잡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고. 자, 일단은 2D 스케치. 자, S죠, S. S 쳐서, 저는 평면, 즉, XZ 평면이죠. 예, 평면도 쪽, 여기를 딱 선택을 하고요.
여기 평면도 글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똑바로 돌려서 롤 시켜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직사각형은 2점 직사각형. 2점 직사각형 이용을 해서 자, 여기서 원점 찍고 이쪽에서 이렇게 들여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좌우가 150이어야죠. 150. 자, 그다음에 탭. 여기 높이가 75가 되어야겠죠. 75. 자, 이렇게 해서 사각 그려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목깎기 해줘야겠죠. 목깎기 해서 이제 목깎기 반지름이 어디 보자. 여기 보면 12로 돼 있네요. 12. 자, 12 해주고 자, 이쪽 모서리 그다음에 이쪽 모서리 그다음에 여기 모서리 여기는 요거 선택해서 이렇게 여기 모서리 이렇게 해주고 이제 파이프 전체 두께가 9T로 돼 있죠. 그러면 옵셋 간격 띄우기 5 해서 자, 이 선 선택하는데 이때 오른쪽 클릭해 보면 루프 선택이 지금 꺼져 있는데 루프 선택이 체크돼 있는 쪽이 좋겠죠. 그리고 루프 선택 체크해주고 갖다 대야 한꺼번에 선택되니까 자, 클릭하고 안쪽으로 들여서 9 엔터. 자, 이렇게 되면 요 프로파일 섹션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프로파일 섹션 이거 제가 그리고 있는 거 보면 좀 인벤터를 좀 많이 학습하신 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왜냐면 이 프로파일 섹션을 자동으로 내가 골라줄 수 있어요. 왜냐면 인벤터 내부에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각형광 그다음에 저런 어떤 형태들을 갖추고 있는 프로파일을 갖추고 있는 형광류들을 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를 골라 써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 뭘 써야 되냐면 프레임 제너레이터라는 걸 써야 돼요. 이 프레임 제너레이터는 조립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조립에 나오는 개념. 아직 부품 단계에서 나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품단에서 저런 걸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프레임 제너레이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프로파일을 내가 일일이 그려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렇게 각형광을 쓰는 거는 단품상에서 바로 적용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인벤터하고 솔리드웍스의 좀 차이점인데 솔리드웍스는 이 프레임 제너레이터를 저기 단품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인벤터는 무조건 프레임 제너레이터를 써야 되는 상황은 조립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용접 구조물은 인벤터에서는 조립품이다라고 보고 솔리드웍스에서는 용접 구조물은 부품이다라고 보고 요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인벤터 쪽에서 그런 기능을 쓰는 거는 조립 들어가고 나서 프레임 제너레이터를 들어가고 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단품단에서는 이제 이렇게 작업할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지금 옆에 있는 도면은 조립품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 부품 하나예요. 두 개가 조립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원래는 조립품으로 구성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수입을 통해서 이제 이 형태를 만드는 거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한 예제 중에 하나니까 그냥 모델링 단에서 다 끝낼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가시면 되고 어쨌든 프로파일이 다 그려졌으니까 자 돌출 2입니다. 돌출 2를 해서 돌출을 해주면 되겠죠. 자 돌출 영역은 이제 요 안쪽 그렇죠? 요 안쪽 여기 빼고 여기만 요 모서리를 선택하면 이렇게 전체가 선택되니까 이렇게 안쪽 사이 영역을 충분히 확대해서 여기 클릭을 해주면 돌출이 될 거고 돌출 길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계산을 해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 1600에서 150을 빼야 됩니다. 그렇죠? 1600-150. 자, 이것도 이제 이 도면을 보면서 일부 이제 좀 실물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도면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렇게 파이프가 조합되는 형태의 도면에서는 작업자가 뭐가 필요하냐면 이 파이프의 길이가 직접적으로 필요해요. 물론 계산해서 나오죠. 1600에서 150 빼가지고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좋은 도면이라고 한다면 작업자가 보기 좋은 도면이라고 한다면 1600에 150을 빼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요 파이프의 길이를 적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요 1600은 가로쳐가지고 1600 해서 참조치수로 1600 해가지고 참조치수로 이렇게 주는 게 올바른 치수 기입입니다. 단지 이 예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2단에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해요. 자, 우리가 어떤 길이값을 입력할 때 여기다 그 길이값을 계산해서 지금 1600에서 1500을 빼가지고 내가 계산해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1600 마이너스 150이라고 수식을 입력해주면 된다라는 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예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시면 된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엔터 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그려졌습니다. 자, 얘가 그렸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입 예제죠. 수입 예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경로를 그려야 되는데, 앞서서 우리가 했던 예제는 경로를 어디를 그렸나요? 경로를 요 중앙을 그렸어요. 그렇죠? 정중앙.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서 정중앙을 그려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입니다. 일단 이 도면 자체에는 정중앙에 대한 어떤 치수 정보도 없어요. 물론 저 파이프의 두께가 지금 150이라는 걸 아니까 75 띄워가지고 이제 작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75 띄워서 이 수평선 작성하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 반지름에 75를 더해서 반지름을 해주면 되고, 자, 얘도 이거에 75를 더해서 반지름을 해주면 됩니다. 예, 다 가능한데, 그렇게 작업하면 상당히 번거롭죠. 그러니까 수입의 경로라는 게 반드시 그 형상의 중앙에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한쪽으로 쏠려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치수 가지고 충분히 작성이 가능한데, 우리가 작성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자, 여기서 제일 하부 쪽, 안쪽이죠. 안쪽에 있는 이 경로를 그릴 거냐, 아니면 바깥쪽에 있는 이 경로를 그릴 거냐. 뭐 둘 중에 어느 걸 그리든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지금 치수 기입되어 있는 건 요 안쪽 치수가 나와 있으니까 안쪽 기준으로 그려주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저는 안쪽 기준으로 그려줄 겁니다. 자, 그래서 안쪽 기준으로 그릴 거고, 면은 이제 이면을 잡고 가면 되겠죠. 이면. 여기서 이제 평면이 없다고 작업 평면을 추가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잘못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작업 평면이 없어도 형상이 가지고 있는 평면이 있으면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 평면이 없는 것도 아니죠. 작업 평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원점 확장을 해보면 거기에 관련된 평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단지 숨겨져서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능한 건 XY 평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해주는 방법, 아니면 이면을 잡고 스케치를 해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굳이 힘들게 원점을 확장을 해가지고 숨어져 있는 평면을 잡을 필요 없이 그냥 이면을 잡고 가면 되겠죠. 이면 잡고 가면 돼요. 자, 그래서 이면 잡고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스케치 작성해 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안쪽 거 그리는데, 안쪽 거는 이제 요 끝에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요 끝에서부터 쭉 스트레이트로 나와야 됩니다, 선이. 그렇기 때문에, 자, L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대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요 점을 따는데, 이 면을 선택하고 이 점을 딸 수 있고요. 이 면을 선택하고 이 점을 딸 수 있는데, 자, 이 면을 선택하고 이 점을 따지 마세요. 나중에 참조평면이 나오거든요. 요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L 해가지고, 자, 여기서, 자, 요 면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제가 요 끝으로 와서, 요렇게 위로 뺄게요. 일단, 원래 수평으로 빼야 되는데, 위로 빼게 되는데, 위로 빼게 되면, 여기 보면 노란색 선으로 요게 이렇게 나오죠. 네, 요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 저 노란색 선을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위로 뺐어요. 원래 지금 왼쪽으로 수평하게 빼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를 선택해서 이렇게 남게 되면 얘가 경로에 포함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로가 내가 이제 수평선을 이쪽으로 그을 거잖아요. 그러면 경로가 여기서 두 개가 생겨요. 두 개가 겹쳐 있는 상태로 생기거든요. 그럼 얘 때문에 경로상에 뭐가 생기냐면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수입을 하면 수입이 안 될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상황을 인지해가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렇게 해주는 것보다 명확하게 L, 자, 여기 지금 댕글리가 됐는데 이것도 지워주고, 자, L 해서, 자, 여기를 녹색으로 찍는데 요렇게 되면 안 돼요. 여기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찍어야 돼요. 방금 전에도 여기가 찍혀가지고 좀 자꾸 저기가 활성화되는데, 자, L. 자, 여기가 먼저 터치가 되고, 그쵸. 여기가 녹색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자, 또 자꾸 저희 걸리네. 가볼게요. 가보고, 수평하게 쭉 오고, 와서 수평하게 딱 걸리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거리는 모르잖아요. 도면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치수 누락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그려보세요. 치수 누락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히 빼주고 클릭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마우스 좀 움직여서 보면은 접하는 형태로 이렇게 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찍었던 대로 마우스를 다시 되돌아가서 여기서 왼쪽 버튼을 꾹 누른 상태로 오른쪽으로 수평하게, 왼쪽으로 수평하게 딱 당기면 이렇게 나오고 아래로 축 처지면 바로 접하는 호가 나오죠. 네. 자, 여기서 왼쪽 버튼을 딱 내려놓으시면 이렇게 작성되고 여기서도 또 호가 접하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다시 마지막에 찍었던 대로 돌아가야죠. 마지막에 지금 헤드업 나오는 것 때문에 지금 방해되는데 마지막 찍었던 대로 돌아가서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쭉 잡아 당기시면 이렇게. 근데 지금 뒤로 나가는데 뒤로 나가면 안 되고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나오게 다시 돌아가야겠네요. 돌아가서 앞으로 다시 아래로. 왜 아래로 안 나오지? 요게 제어가 좀 힘든 게 인벤트의 단점이긴 한데 이제 제대로 나왔네요. 자, 아래쪽으로 접하게 이렇게 나왔다. 자, 이렇게 나오게 땅 이렇게 빼서 자, ESC 자, 해주면 여기 이제 접하는 호가 나왔습니다. 뭐 이거 이제 쭉 움직여 주시면 계속 접하는 상태로 존재를 할 거예요. 이 호는. 자,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얼추절추 이제 여기 작업이 대충 끝났습니다. 이때 보면 노란색으로 지금 보이는 게 어디에 수직선이죠. 자, 여기도 이렇게 제가 드래그를 해보면 수평선 안 보이죠. 제가 여기를 터치하고 여기를 찍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찍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방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여기 있는 자동으로 투영된 요 참조선 요 선 같은 경우도 나중에 경로상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은 선택을 해서 이렇게 구성이라고 딱 선택을 해줘야지 선택해서 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참조시키려니까 구성으로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구성으로.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지금 원점 표시가 왜 빠져 있지? 요 끝점이 이렇게 돼서 빠져 있구나. 여기 끝이 지금 여기 보면 이점사선으로 쭉 가상선으로 연결돼 있죠. 즉, 요 바닥과 바닥이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딱 일치한다는 얘기죠. 맞는다는 얘기예요. 일치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수평 조건을 쓰는 게 좋겠네요. 마이너스 눌러서 수평 조건에서 요 선의 끝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선의 끝점 해가지고 바닥이 딱 일치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가로치고 150이 굳이 써 있습니다. 여기 150이 써 있으니까 전체 두께가 150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가 안 써져 있어도 되는데 써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써져 있냐면 저기가 저렇게 수평으로 딱 잘렸을 때 150이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저기는 뭐다? 이 R 3150 이 원의 4분이 여기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150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4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프로파일이 곡면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요게 150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수평치수가 150이 나올 수 없어요. 이 수평치수가 150이 나오려면 무조건 여기는 이 원의 4분점이 돼야 돼요. 그 근거로 도면에 치수가 저렇게 기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4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자, 이 원의 중심도 얘랑 어떻게 해요? 수평한 위치에 놓여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이 점과 이 점이 중심점이 수평하다. 딱 4분이 돼요. 그러면 뭐예요?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없이 뭐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뒤로 말려 들어갑니다. 자, 말려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 치수 주면 되겠죠? 뒤치고, 자, 여기 반지름 얼마? 250. 자,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 얼마? 3150. 자, 이렇게 주고. 자, 그 다음에 요 끝점에서 요 끝점까지 1400. 1400이니까 여기는 1400이 아니죠. 요만큼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요 선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는 1400 마이너스 150. 그렇죠? 150만큼 빠져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1250이죠. 여기서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까지 거리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거리니까 1400에서 150이 빠진 상태로 기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야지 안쪽 걸 그리는 거죠. 이렇게 계산식을 넣어서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형태는 다 그려졌습니다. 요게 이제 뭐예요? 경로. 경로가 다 그려졌고, 자, 마무리. 닫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단면. 단면은 요 형태겠죠. 요 형태가 그대로 따라오니까. 그거는 이제 이면에다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 있는 요 면. 요 면에다가 여기 스케치 작성 눌러서
그러시면 되고, 위치는 이제, 요 안쪽이니까, 여기서, 요게 지금 경로잖아요. 그럼 우린 요 위로, 150에 75짜리 각형광이 존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2점 직사각형 해가지고, 자, 여기다 갖다 대면 녹색으로, 그쵸? 땅 갖다 대면 녹색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쵸? 쭉 해서 여기 좌우폭은 75, 탭, 높이는 15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목깎기 12 해서 이제 여기 목깎기, 자, 여기 목깎기, 다시 여기 목깎기, 그 다음에 여기 목깎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찍어서 목깎기.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 5. 자, 얘 선택하고 안쪽으로 9. 그래서 프로파일도 작성하고, 자, 이 상태에서 마무리 해주고, 예, 수입해주면 되겠죠. 수입은 이제 단축키로 컨트롤 쉬프트 S. 자, 프로파일은 여기 요 안쪽, 여기 모서리선 가까이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되니까 이렇게 충분히 확대해서 안쪽. 여기고, 지금 보면 단일 선택을 위한 최적화가 켜져 있으니까 얘를 선택하면 바로 경로를 지정하라고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이 경로를 딱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들어간다. 자, 지금 결합으로 돼 있는데 우리 지금 합치면 안 돼요. 왜냐면 얘하고 따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새 솔리드 선택을 해주고요. 확인 눌러서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죠. 그래서 여기가 딱 끊어지게. 원래는 이제 이 부품 따로 이 부품 따로인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작업 완료됐고요. 앞서서 제가 얘기했는데 꼭 이걸 이렇게 안 그릴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제 잘 쓰시는 분들은 뭐 잘 하니까 이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옳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니까. 자, 일단 이건 저장을 할게요.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고, 자, 요거는 솔리드 모델링 예제 다시 08 요거죠. 요걸로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고 여기서 이제 컨트롤 N 해서, 자, 요 형태를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솔직히 말하면 돌출만 가지고 끝나기는 해요. 이 형태가. 그래서 똑같이 정면에다가 이제 요 모양을 그릴게요. 모양에다가, 자, 여기서 이제 S 스케치 시작해가지고, 이거 지금 한글이죠. S 스케치 시작해서 정면은 이제 XY 평면이니까 XY 평면을 선택하고, 여기서 어떻게 해주냐면 라인 L 해서 여기서 위쪽으로 1600, 그렇죠? 이렇게 올려줍니다. 위로 수직하게 1600. 자,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꽉 차게 들어오게 하고, 치수는 좀 뒤로 빼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L, 자, 이렇게 해서 수평하게 대충 빼서, 길이 모르니까 대충 빼서 놓고, 여기서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여기 다시 마우스 갖다댔다가 왼쪽 버튼 꾹 누른 상태로 수평하게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아래쪽, 그 다음에 홀을 빼고, 여기서 또 호 나와야 되니까 또 갖다 대고 꾹 누른 상태에서,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빼고, 대충 뺄게요. 자,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수평 구석 조건이죠. 자, 여기하고 수평.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4분이 돼야 되니까 여기하고 수평. 그쵸? 그 다음에 치수 D 해서 이 선에서 요 점까지 요 거리가 1400, 1400. 여긴 지금 제일 위를 그린 거니까 아까처럼 150을 빼진 않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치수들은 아직 안 줄게요. 안 주고 좀 여기가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사이즈만 좀 바꿔줄게요. 옵셋 할 때 저 부분이 나와야 돼서, 자, F9 눌러서 구석 조건 표시되는 건 다 끄고, 자, 여기를 좀 이렇게 눌려가지고 좀 크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 상태에서 간격 띄우기를 할 거예요. 5.
자, 여기서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되면 안 되고, 오른쪽 클릭, 루프 선택을 끄고, 자, 얘와 얘만 선택되게 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 계속. 자, 그리고 얘를 안쪽으로 들이는데 얼마? 150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요 위에 있는 파이프의 전체 폭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L. 자, 라인으로 요 끝점 이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D 해서 여기는 얼마? 250. 자, 그 다음에 얘는 3150. 이렇게 되면 똑같이 그려졌고. 이 상태에서 L 해서 여기서 수평하게 이쪽으로 150을 오고 엔터. 자, 여기서 위로 와서 수직하게 딱 여기서 만나서 끝나는 형태. 그냥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돌출 2를 해주죠. 2를 해주고 여기서 얘를 잡고 얘가 돌출되는 거리가 얼마? 75.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적용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잡고 돌출되는 거리가 75인데 이때 합쳐지지 않게 여기 새 솔리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파이프의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쵸? 파이프 형태는 아니에요. 자, 파이프 형태가 되려면 이제 모서리에 이제 R12에 일단 필렛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F. 자, 목깎이 12 해서 자, 여기 모서리, 여기 모서리. 자, 여기 화면 돌려서 여기 모서리, 여기 모서리. 자, 그 다음에 돌려서 아래쪽, 그쵸? 얘도 아래쪽. 여기서도 이제 좀 돌려서 여기, 여기. 그쵸?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럼 이제 외부 형상은 다 됐는데, 속이 안 배웠잖아요. 그쵸? 속이 안 배웠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아직 안 배운 명령인데, 나중에 이제 이 명령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룰 건데, 지금은 그냥 쓰는 것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쓰는 것만 알아도 이 명령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수정. 보면은, 쉘. 이라는 게 있습니다. 쉘은 이제 내부를 비워주는 거예요. 내가 지정한 두께만 남겨놓고 그 형상의 내부를 비워주는 것.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사용법만 알아도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잘 쓸 수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쓰려면 나중에 제가 쉘 명령을 따로 강의를 할 때 그걸 따로 보시는 걸 권장드리는데 난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지금 이 영상에서 쓰는 법 보고 그거 적당히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어쨌든 쉘을 할게요. 쉘 하고 우리 두께가 얼마예요? 두께가 9mm입니다. 9mm고 여기 방향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있는 게 바깥쪽이잖아요. 바깥쪽이니까 그 안쪽으로 두께를 줄 거면 내부고 지금 있는 형상이 내부다. 그러면 외부로 두께를 주겠다. 그러면 외부를 선택을 하는 거고 지금 그린 형상이 전체 형상의 중립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두면 외부와 내부로 절반씩 형상을 가는데 우리는 지금 외부 형상을 만든 거기 때문에 내부로 두께를 주면 됩니다. 9mm.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제거라는 게 있는데 면 선택이라고 돼 있죠. 제거는 뭐냐면 완전히 요 두께를 남기지 않고 완전히 뻥 뚫려야 되는데 그 뚫려야 되는 데가 여기죠. 면 선택에서 여기에요. 이면이 뚫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도 뚫려야 돼요? 여기도 뚫려야 돼요. 여기도 뻥 뚫려야 돼요. 그러면 그 두 군데는 뻥 이렇게 뚫리는 거죠. 이 형상에서. 그렇죠? 지금 요 파이프는 같이 선택하면 이렇게 여기가 뚫리고 그 다음에 얘는 요 반대쪽에 이제 요 면이 선택돼야죠. 요면이 이렇게 선택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렇게 뚫려야 된다. 자, 여기 한꺼번에 처리되는지 볼게요. 제가 원래 분리되어 있는 두 개에서 한꺼번에 처리는 안 해봤거든요. 인벤터에서 확인하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파이프 다 뚫렸고, 그렇죠? 여기도 파이프가 다 뚫려서 반대쪽 안쪽까지 각도 맞추기 힘드네. 이렇게 각도 맞추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이렇게 내부가 뚫린 게 다 보이죠. 반대편까지. 이제 이렇게 처리해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데 뭐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자 얘는 이제 피처가 요 파이프 돌출해 준 거 따로 하나가 수입이에요.
이걸로 단순하게 관리가 되는데 얘는 단계가 좀 복잡하죠. 그리고 이제 형상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리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형상,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프로파일 섹션 자체를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좀 복잡하게 수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얘도 한번 건드려주고 얘도 한번 건드려주고 뭐 얘도 스케치도 건드려주고 돌출 두께도 건드려주고. 왜냐면 지금 보면 이 150이라는 치수를 수정하겠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 스케치를 건드려줘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75란 두께를 수정하겠다는 뭐예요? 돌출을 건드려줘야죠. 예. 그리고 돌출도 지금 얘 돌출 따로 얘 돌출 따로 이랬으니까 이거 따로따로 이게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럼 내가 목깎기를 하겠다면 목깎기를 따로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두께를 수정하겠다면 쉐를 따로 수정해줘야 되는 거고. 관리가 분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정해줘야 될 때. 그래서 이런 형상에 우리가 집중되는 거죠. 프로파일 형상 자체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도 작업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작업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은 작업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품 2는 X 눌러서 그냥 저장 안 하고 꺼버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형상에서 우리가 쉐를 쓰는 게 좋다. 근데 지금은 이 프로파일 형상이 단순하잖아요. 단순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프로파일의 형상이 아까 저기 얘기했죠. 이형 프로파일이라고. 이형 프로파일 같은 형태로 형상이 점점 복잡해진다고 하면 더욱더 쉘의 사용이 쉘이래. 수입의 사용이 더 유용해진다라는 거죠. 뭐 얘는 아까랑 좀 다른데 이거 치수 들어왔겠네요. 얘는 이건 도면 요거는 제가 지금 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이따 예제 올릴 때는 여기 좀 치수 기입해가지고 올릴게요. 자료 올릴 때는 이쪽에 중심선도 안 넣고 저 고개 빠져 있는데 그거는 수정해서 다시 작업을 해야겠네요. 그러지 말고 영상을 여기서 잠깐 끊고 제가 수정한 다음에 다시 영상을 찍어서 이어붙이도록 할게요. 자, 예제 수정하고 왔습니다. 예, 빠진 치수 다시 기입했고요. 이제 저걸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모양 누가 봐도 누가 생각해도 저건 수입으로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탁 들죠. 예, 일단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컨트롤 N 눌러서 자, 스탠다드 IPT 작성해서 새 작업창 열었고요. 여기서 일단은 경로부터 먼저 그려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보이는 요 방향을 저는 정면으로 놓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면도 놓인 상태고, 자, 여기서 스케치, 2D 스케치 시작, S 눌러서 정면도, X, Y 평면 선택을 해서 경로부터 먼저 그려줄게요. 자, 일단은 경로 그려주는데, L.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위로 쭉 뻗는데 전체 높이가 1600이라고 돼 있죠. 1600. 그렇죠? 아까랑 사이즈는 똑같을 거예요. 이게 제가 똑같이 만들어 놨으니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1600 이렇게 왔으면 여기서 이제 수평하게 쭉 가는데 마찬가지 길이 얼마인지 몰라요. 길이 얼마인지 모르고 여기서 그냥 아무데나 찍고 여기서 클릭한데 다시 한번 꾹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 띄지 말고 자, 왼쪽 버튼 클릭한 이렇게 접하게 나오면 되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클릭 꾹 해서 자, 이렇게 빼서 여기서도 접하게 이렇게 나오면 된다. 아까랑 똑같은 방식이죠. ESC. 제가 아까 이제 설명한다 구분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연속으로 이어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건 맞추려면 마이너스 눌러서 자, 여기와 여기 바닥 수평하게 정렬돼야 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 이제 얘가 4분이어야 되니까 여기하고 원점이 아니라 중심점이 수평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 상태가 되고 지금 요거는 최외곽을 그린 외곽을 그린 거니까 요 반지름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반지름을 넣으려면 저 두께 값을 계산을 해야겠죠. 두께 값은 마찬가지로 150입니다. 그래서 150 계산해서 여기서 바로 입력을 하셔서 끝내셔도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굳이 뭐 그렇게 하느니 다 그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다 그립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판단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용량이 나는 상당히 거슬린다라고 하면 계산해서 요 치수들을 다 입력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그냥 편하게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용량 따지지 않고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요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건데 만약에 제가 실무에서 작업을 했다 그러면 저는 용량을 상당히 따지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다 값들을 다 계산해서 넣었을 거예요. 넣었을 건데 지금 단계는 이제 수업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이제 여기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D 해가지고 이제 좀 편하게 작업하려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1400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도 이제 라운드 줘야 되는데 라운드가 얼마여야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필렛은. 그러면 목깎기를 하고 일단 대충 여기가 100이라고 돼 있으니까 100 줄게요. 00 주고 여기를 땅 클릭을 해요. 그리고 나서 X 저기서 얘를 지웁니다. 선택해서 델리트 지워줘요. 지우고 얘를 좀 키워줘요. 여기 좀 요렇게 해서 이제 구속 조건이 선택되면은 F9를 한번 눌러주시면 구속 조건이 선택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얘를 대충 키워줘요. 이렇게 여기도 좀 대충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옵셋을 할 거니까. 자 여기서 간격 띄우기 5를 한번 해주죠. 5 해가지고 150. 151에 150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선을 먼저 선택해야겠죠. 이때는 오른쪽 클릭 루프 선택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 만들어 주시고 얘를 선택하고 쭉 안쪽으로 빼는데 요게 150이죠. 150 이렇게 해주고 자, 이 상태에서 얘네들은 내가 경로로 안 쓸 거다라고 하면 이 상태로 여기 보시면 구성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이렇게 그랬을 때 내가 나는 바깥쪽 게 아니라 안쪽 걸 경로로 쓸래 그러면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을 다 바깥쪽 걸 다 선택해서 구성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바깥쪽 거를 프로파일로 삼을게요. 아니 경로로 삼을게요. 그러니까 이 안쪽 거를 전부 다 구성으로 바꿔주고 자, 이 상태에서 D 치수기 자 여기는 1100 해주면 확정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50 확정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3150 확정되죠. 그러면 완전 정의가 돼요. 완전 정의 안 됐네? 어디가 살아있지? 요거는 한번 볼게요. 이렇게 완전 정의 안 됐으면 여기서 모든 자유도 표시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해봤더니 지금 여기 끝이 이렇게 되고 돌아간다라는 게 나오네요. 원점을 중심으로 그러면 이 끝점이 돌아가는 거겠죠?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마우스로 잡아서 움직여 볼게요. 그쵸? 이 끝점이 돌아간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옵셋된 거다 보니까는 여기 끝점이 고정이 안 되는데 요거는 마이너스 수평 구석 조건으로 자, 이 점하고 수평합니다. 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하고도 수평합니다. 해주면 끝났네요. 이러면 이제 완전 정의가 됐죠. 가급적이면 모든 스케치는 항상 여러분들 습관을 들이시는 게 완전 정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넘어간다라고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뭐 리브에서는 아마 여러분들 학원에서 수업 들을 때는 얘기할 거예요. 리브 명령 쓸 때는 반대쪽 끝쪽은 구속이 안 돼 있어도 상관없어. 상관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수정을 했을 때 반대 방향으로 당기면 리브가 사라져버리고 에러가 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구속을 하는 이유는 거기가 꼭 구속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보다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건드리지 마. 너 이거 바꾸지 마. 너 이거 수정하면 이 모델링 이상해질 수도 있어. 이런 경고를 주는 게 우리가 구속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고를 안 줬다는 얘기는 누군가 와가지고 막 건드려서 파일을 개판 쳐놔도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왜 경고를 안 했어? 경고를 한 거를 지우고 그 사람이 강제적으로 했다라는 건 그 사람이 악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애당초 잘못한 거니까 그 사람한테 책임을 명확하게 물을 수 있는데 너 여기 구속 안 한 거잖아. 내가 내 마음대로 잡아 움직여서 수정했는데 뭔 상관이야. 넌 이거 움직여줘도 상관없다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3D에서는. 실무에서는 완전 정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원 강사님들이 학원 수업할 때는 그 완전 정의 안 돼 있어도 뭐 별로 상관없으니까 에헤 하고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완전 정의를 웬만하면 다 이루어 주셔야 돼요. 실무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왜냐면 그 완전 정의 자체가 책임 소지의 여부가 됩니다. 누구의 책임이냐? 그걸 경고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냐? 아니면 경고를 했는데 수정한 사람의 책임이냐? 그거에 따라서 책임 소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 그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경로는 다 그렸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따라서 스케치를 그려줘야겠죠. 스케치는 이제 이쪽 바닥 아니면 이쪽 바닥에 그려줘도 되는데, 뭐 저는 그냥 이쪽에다 그리겠습니다. 이쪽에다. 대신에 이때는 이제 방향성을 헷갈리지 않게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저는 요 바닥에다가 그려야 되니까 S. 자, 하고 우리가 아직 이제 피처를 써가지고 입체 형상을 만든 게 없으니까 다시 한번 평면이 나와주죠. 그래서 전 요 바닥면을 잡고요. 바닥면을 잡고 요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끝점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 프로파일이 지금 요 형태로 놓여지려면 여기서 봤을 때 요 형태로 놓여지려면 얘는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반대로 밀어내야 돼요. 밀어. 지금 보면 이제 요 부분이 여기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미러가 된 상태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 잘 주의해 가면서 그리셔야 됩니다. 일단은 저거 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점 직사 가지고 갈게요. 이점 직사각형을 해서, 자, 여기를 찍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좌우, 지금 높이가 150이 나와야겠죠? 15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좌우 폭은 탭 80이 나와야죠. 80이면 90이네요. 90이 나와야죠. 90. 이렇게 잡고. 자, 일단 이렇게 들어오고, 이거 완전한 사각이잖아인데, 지금 보면 제가 요게 튀어나와 있는 게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L을 해가지고 어떻게 잘려야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잘려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잘려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50 D, 자, 이쪽이 50, 여기서 여기가 50. 그 다음에 여기도 치수가 빠졌네요. 이거 치수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제가 도면 다시 수정해 놓을게요. 요거 30입니다. 제가 설계할 때 30, 30 잡았거든요. 요렇게 30이고 지금 또 영상 끊어서 찍으면 또 짜증나니까 그냥 요건 이렇게 넘어가고 이후에 올리는 예제는 제가 제대로 다 적어 치수 기입해가지고 올릴게요. 자, 여기는 50. 실제로 제가 이거 수업할 때 썼던 예제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수업할 때 썼던 얘기인데, 그때도 요거 치수 빠졌는데, 그때는 제가 어차피 대면 수업이니까, 이거 치수 빠진 거 30이다? 알려주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때 귀찮아서 아마 제가 수정 안 해놨던 걸로 기억해요. 예. 자,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이제 X로 자르겠습니다. X. 자, 여기 자르고, 자, 여기 자르고. 그렇죠? 예. 이렇게 자르니까, 여기 90, 이게 90이 되네요. 요런 거는 인벤트 단점이에요. 왜 저렇게 되지? 대각으로 지금 150 가죠, 지금. 요 치수랑 요 치수가 이렇게 가는 거는 저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각 그릴 때 다이렉트로 치수를 줬잖아요. 우리가 치수기 명령을 따로 실행해서 준 게 아니라, 요 두 치수는 그거거든요. 그러면 형상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얘네들이 그 접점 포인트, 자기가 찍었던 치수 포인트를 계속 바꿔요. 임의로 바꿔서 그런 건데, 이런 것도 솔직히 말하면 인벤터의 단점입니다. 왜 저렇게 기입되는지 모르겠어요. 요것도 지우고, 요것도 선택해서 지우고, D, 여기서 여기까지 90이 돼야죠. 9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150이 돼야죠. 그래서 제가 치수 기입할 때도 점점 찍지 말라는 게, 점점 찍으면 아까 휙 하고 150짜리 치수 제껴지는 거 보셨죠? 그거처럼 똑같이 선 자르고 나면은 휙 하고 치수가 제껴질 수 있어요. 그런 식의 치수는 안정성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귀찮더라도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은 선과 선 사이의 간격으로 명확하게 찍어줘야지, 그 선의 끝점을 이용해서 치수를 기입해주면 치수가 나중에 형상을 수정을 할 때 막 틀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거든요. 네. 그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3D 쓸 때는. 자, 그럼 이제 여기 외부 형상 다 됐고, 여기서 이제 R3짜리 목깎기, R3짜리가 두 개예요. 3,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R3짜리 두 개. 그 다음에 12짜리. R30짜리가 먼저 하는 게 낫겠네요. 30짜리. 30짜리가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죠. 여기하고 여기. 30짜리가 이쪽. 그 다음에 나머지는 10입니다. 12.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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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목깎기 다 줬죠. 다 주고 이제 뭐예요? 두께 주면 돼요. 5 해서, 자, 선택하고 안쪽으로 들여서 9. 그렇죠. 이렇게. 그럼 프로파일이 완성이 됐고, 마무리. 해보면 어떻게 그랬어요? 이렇게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야 이걸 따라가서 뭐예요? 요 부분이 요 위로 올라오죠. 요 위로. 그리고 요로 가면서 이제 요 부분이 반대쪽으로 밀어대서 앞쪽으로 갑니다. 네. 그거 요런 이제 형상 잡을 때 저 방향성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윕, 컨트롤, 쉬프트, S. 자, 여기 충분히 확대해서 내부 공간만. 그렇죠? 여기 얘는 아니고 여기만. 네.
두 선 사이에 공간만 딱 선택을 하고, 자, 프로파일은 이제 얘죠. 쭉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된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문을 설치한다 그러면 문 두께가 요 두께랑 똑같다라 그러면 딱 요 사이에, 그쵸? 요 단 사이에 문이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해져요. 그래서 제가 회사 퇴사할 때쯤 돼서 저 2형에 대한 2형 프로파일에 대한 요구가 나왔고, 저게 이제 좀 더 고급 차체에 많이 실리게 됐죠. 아마 지금은 저게 일반화됐을 거예요. 2형 차체가. 그래서 지금은 아주 싸구려들만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평철, 일반적인 그냥 사각 형광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이제 웬만한 제품들은, 디자인을 좀 신경 쓴 웬만한 이제 고급 제품들은, 고급 지게차들은 이제 저 이형광을 이용을 해서 하고, 이형광을 이용하면 이제 요런 이제 스토퍼, 문이 스톱되는 스토퍼들이 형광으로 다 프레임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고 뭐 이것저것 붙는 게 적어지고 원가적으로도 훨씬 이득이 될 수가 있어요. 제조하는 쪽에.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작업할 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처음 거는 돌출로 충분히 처리가 됐다. 얘는 좀 힘들 것 같다. 아니요, 얘도 돌출로 처리가 됩니다. 자, 일단 이거 저장할게요. 컨트롤 S. 자, 여기서 솔리드 모델링 예제 다시 09.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이건 저장하고, 자, 컨트롤 N 해서 또 스탠다드 IPT 작성 할게요. 자, 마찬가지 이제 좀 빠르게 할 겁니다. 정면 기준으로 갈 거니까 2D 스케치 시작. 잡아요. 잡고 여기서 이제 똑같이 L 해서 한영이죠. L 해서 자, 원점 찍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수직하게 얼마? 1600. 자, 올라가고 자, 여기서 수평하게 대충 가고 여기 왼쪽으로 클릭 꾹 누른 상태에서 빼고 자, 여기서도 왼쪽 마우스 클릭 꾹 누른 상태에서 빼서 자, 이렇게 접하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눌러서 자, 얘랑 수평 그 다음에 얘랑 중심점이랑 수평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D 자, 요 점하고 그 다음에 요 선 사이의 거리는 1400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목깎기 자, 값은 200 줄까요? 어차피 크게 갈 거니까 200이 아니라 250 원래 이제 100이니까 150 더하면 250이죠 애당초 그냥 갈게요 이렇게 가고 계산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지울게요 지우고 아까랑 똑같이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 5 선택하고 안쪽으로 150 그렇죠? 자, 아까랑 좀 차이가 나는 건 여기서 라인 해가지고 이게 막을 겁니다 맞고 그 다음에 D 100 여기는 250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315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형상이 끝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먼저 돌출될 거는 여기 50만큼 빠진 상태죠. 그러면 자, 간격 띄우기 5 해서 자, 한꺼번에 선택되니까 오른쪽 클릭 루프 선택 끄고 자, 얘 선택해서 엔터 자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클릭 계속해서 자, 요 안쪽으로 왜 안쪽으로 안 들어오니 안쪽으로 150 150이 아니라 50이죠 50 이렇게 해주는 거죠 50만큼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반대쪽도 여기도 요 파진 거 요거 치수 빠졌네요 여기 50 요 치수 빠졌는데 치수가 양쪽으로 빠졌네
자,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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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오른쪽 클릭. 아, 이건 하지 말까? 이건 하지 말고 나중에 할까? 지금 단계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더 번거로울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자, 돌출 2 합니다. 하고 어떻게 돌출하느냐? 여기서 여기만 돌출하는 거예요. 여기만 돌출해서 50에서 30, 90에서 30 빠진 상태니까 얘는 60이죠? 아니면 90 마이너스 30. 이 두께로 돌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출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작업 평면을 하나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단까지 30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띄워준 거 제가 요거랑 똑같이 띄웠다고 3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작업 피처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작업 피처 하고, 면은, 이면에서, 그쵸? 이면에서, 작업 피처가 안 눌렸나? 작업 피처를 클릭하고, 이면 선택하고, 왜 이래? 작업 피처. 평면. 평면 명령을 실행을 하고, 이면을 선택을 하고, 요 모서리를 잡아서 끌어가지고, 자, 마이너스 30mm를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그래서 요 평면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30mm 들어와야 되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게 솔리드웍스 대비, 인벤터의 단점이다. 인벤터에 쓰면 아까 그 평면에서 그대로 작업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인벤터에서 돌출은 뭐가 있어요? 내가 스케치한 평면에서 간격을 띄워가지고 돌출일 수 있는 돌출이 있어요. 근데, 인벤터가 아니라 솔리드웍스에서. 솔리드웍스는 그게 있는데, 인벤터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인벤터만 없어요. 퓨전이면 가능하죠. 근데 퓨전도 결국은 솔리드웍스의 그 기능이 좋으니까 그걸 도입을 한 거잖아요. 똑같은 오토데스크사 제품인데. 그러면은 인벤터도 지금은 옛날에는 그게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있어야 되는, 솔리드웍스에 그 기능이 들어온 시점에서는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넣고 있지 않다는 건 조금 의아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자, 어쨌든 이제 이면을 잡고 여기서 스케치 작성 합니다. 작성하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돌출 1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확정한 다음에 스케치 1 오른쪽 클릭 가시성을 켜줘요. 켜준 다음에 여기서 형상을 투영을 해줘야 돼요. 형상 투영해서 아까 그렸던 요 바깥쪽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그 다음에 요 안쪽 요 라인 투영해주고, 그 다음에 요것도 투영, 요것도 투영, 요것도 투영, 요것도 투영, 요것도 투영. 이렇게 다 투영을 하고, 자, 끝났으면 이제 ESC 한 다음에 스케치 1 오른쪽 클릭, 가시성 끄고. 그쵸? 그럼 이제 노란색으로 다 투영된 게 보이죠? 그 다음에, F7 눌러서 그래픽 슬라이스 쳐주고, 그러면 투영된 형상이 다 보이죠? 이 상태에서 뭐예요? 얘를 여기랑 똑같이 50mm 정도 안으로 들여줘야죠. 그러면 여기서 간격 띄우기 5를 해서, 자, 얘를 잡고, 오른쪽 클릭, 계속, 자, 바깥쪽으로. 안쪽으로가 아니라 바깥쪽으로 50.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렇게 선이 투영이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무리. 하고, 여기서 돌출 2. 해서, 자, 어디? 자, 여기 바깥쪽 영역을 선택을 해서, 자, 돌출 방향은 지금 이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야죠. 돌출 방향 반대로 해주고, 돌출 거리는 똑같이 90에서 30 빠졌으니까 60이 되면 되겠죠. 90-30 그대로 확인. 그리고 요 작업 평면은 이제 썼으니까 안 보이게 선택하고 Alt V, 단축키가 Alt V죠. 이거 선택하고 Alt V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필렛 주면 되는 거죠. F. 자, 3짜리가 여기 들어가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요 모서리에 들어가고, 두 군데. 자, 적용 버튼 눌러주고, 그 다음에
30짜리. 30짜리가 전체 바깥쪽. 여기죠? 요모서리. 여기에 들어가고. 확인? 확인이래. 또 적용을 눌러야 되는데. 자, 다시 F. 자, 그 다음에 12. 나머지는 10이죠. 12짜리가 여기, 여기, 여기. 자, 방향 돌려서 반대쪽에도 하나, 둘, 셋, 넷, 5군데. 이렇게 해서 확인. 하면 지금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이제 안쪽에 비호만 주면 되죠. 비워줄 때 뭐 써요? 쉘 쓴다 그랬죠. 수정해서 쉘. 자, 그리고 두께는 9mm. 자, 그 다음에 오픈은 어디에 오픈할 거예요? 자, 면 선택 여기도 클릭해주고 파랗게 이제 하이라이트 됐죠. 여기 뚫어줄 거고, 그쵸? 여기도 뚫어줄 거다. 라고 해주고 확인을 해주시면, 그쵸? 이렇게 완전히 뚫린 상태로. 속이 다 보이죠?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작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형상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지금 단계가 늘어나죠. 프로파일의 형상이 복잡해질수록 단계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이렇게 작업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은 뭐예요? 미친 짓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럼 이럴 때 쓰기 좋은 게 뭐다? 결국은 스윕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스윕을 쓰면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이 프로파일의 형상이잖아요. 계속 관리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형 프로파일이 수정이 된다 그러면 뭐예요? 얘의 형태를 수정을 할 거예요. 이 라인, 이 쉐입 자체는 수정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쉐입만 수정한다라고 하면 이형 프로파일 형상은 수정 안 하고 그러면은 그런 거를 관리하기 편하면 얘는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가 않잖아요. 뭐가 편해요? 얘가 그거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스윕에서 나는 쉐입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요 라인을 수정을 할 거야. 그러면 얘를 수정을 하면 되는 거고. 아니 나는 프로파일 섹션 단면을 수정해 줄 거야. 얘를 수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러면 내가 원하는 설계 목적에 맞춰서 관리하기가 훨씬 더 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스윕을 써서 설계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대부분 학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 그래,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 근데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3D를 배울 때 중심적으로 배워야 되는 건 이 기능이 있어. 근데 결국은 이 기능을 어떤 때 적용하느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포커스에 맞춰서 우리가 설계를 하니까 이 기능을 써야 돼.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결과만 똑같으면 돼. 네 맘대로 해. 라고 한다 그러면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원에서 배워온 학생들 중에 실무 오면은 진짜 일 비효율적으로 하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상사한테 욕 되게 바가지로 먹고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불필요한 작업 평면을 만든다든가 그거는 무조건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야, 몇 평면이 있는데 왜 또 만드냐? 그 말은 수도 없이 해요. 그리고 스케치가 되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고 어떤 모델링하는 단계가 되게 복잡하게 구성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학원에서는 그렇게 만들어도 모양만 완성이 되면 오케이. 모양 완성했어. 너 잘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그거 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를 힘들어서 이렇게 딱 만들었어. 그럼 학원 강사님 모르고 이런 방법도 있네. 야, 너 잘했어. 딱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회사에서 이걸 딱 보면 야, 이 미친 이거 나온단 말이에요. 너 미쳤냐? 이걸 왜 이렇게 하냐?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스윕에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스윕을 쓰는 게 더 낫다. 라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예제에 좀 오류가 좀 있었어가지고 그건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여기 있는 요 예제는 반드시 영상 올릴 때는 수정해가지고 같이 올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